Let's Review! 안녕하세요, 저는 리지. 미아입니다. 저희 이번에 더글로리 리뷰 3부작의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세 번째 바로 누구죠? 더글로리의 빌런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전재준과 손명호는 죽었다. 근데 이사람, 최혜정, 박연진은 죽지 않았다. 남자는 죽고 여자는 살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연진의 편에 함께 서 있었던 가해자 무리가 각각 다 다른 결말을 맞았잖아요. 사실 손명호와 전재준은 범죄의 클래스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사실 성폭행을 일삼은 강력 범죄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조금 더 끔찍한 엔딩이 그들의 격에 맞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명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우리가 한 번밖에 보여지진 않았지만 경란에게 그런 폭행을 가하고 있었고 결국 경란의 손에 의해서 숨통이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재준 같은 경우에도 소희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추락사에서 당하는 것을 덮어주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싶어 했던 하도영에 의해 소희와 비슷한 엔딩을 맞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둘의 엔딩이 어떻게 보면은 인과응보, 사필규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전재준이 그 당시에 소희의 임신을 몰랐다 하더라도 어쨌든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맞고요. 전재준이 죽기 이전에 두 눈을 멀게 하는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하도영의 입장에서 전재준을 없애야 예솔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예솔이랑 전재준을 이어주는 게 바로 정록 생맹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눈을 멀어버리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문동은의 어쨌든 지략에서 그리고 최혜정의 행동에서 빚어진 결말이라는 것도 전재준한테 굉장히 맞는 결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도영 입장에서는 범죄자 두 사람, 연진과 재준을 예솔의 인생에서 이제 내버려야 되는 게 맞죠. 나머지 무리들, 사라, 혜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요? 네. 사라랑 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체적으로 죽음을 맞지 않았다 뿐이지 사회적인 죽음을 얻게 됐고 그게 그들한테 가장 최악의 징벌이었다. 그렇게 봤는데요. 사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매장된 거죠, 사회에서. 마약 사실도 뽀록이 났고 자기 집안의 과오도 들켜서 종교적으로 조금 어려워졌고 혜정도 역시 죽이게 돼서 살인 미수범이 됐잖아요. 혜정 같은 경우에는 과시욕밖에 없던 애였는데 목소리를 잃었죠. 그리고 베라왕을 입혀줄 마지막 남자를 놓쳤잖아요. 두 사람은 어쩌면 이제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은 첫 번째 주제, 빌런들의 엔딩이 정말 그들의 악행에 걸맞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 두 번째 토픽으로는 개새끼는 아니지만 나이스한 개새끼인 하도영의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작중에서 나이스한 개새끼라고 표현되긴 했지만 저는 사실 혜정한테나 나이스한 개새끼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하도영은 바둑을 돌을 놓을 때 되게 고심하잖아요. 바둑돌은 놓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은 곁을 잘 내주지 않고 내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는 사람이기도 해요. 교양머리가 있고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나이스하기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고 결국에 연진을 되게 많이 사랑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사랑이 되게 열정적이고 열렬하고 감정적이라기보다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형태였을 것이다. 제 입장에서 하도영은 나이스한 개새끼는 아니다. 나이스하다. 나이스하다? 네. 연진의 반려로서 극중에 등장했던 하도영이지만 사실 연진과 같은 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얘기했던 것처럼 연진은 진정한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사람의 가치를 볼 줄 모르지만 의외로 하도영은 아가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제일 잘 드러났던 때는 하도영이 예솔이를 거두겠다, 예솔이를 자기 딸로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지점이죠. 그 부분에서 하도영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개새끼만 아닐 수도 있다. 일말의 인간성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재준을 죽이는 모습에서 봤던 것처럼 자신을 거슬리는 사람이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저희 넷플릭스 16부작 더글로리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 마지막 순서죠. 별점과 한 줄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별점은 얼마인가요?
네, 저희의 별점은 별 5개 만점 3.5개입니다. 놀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빨리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너무 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왓챠피디아 기준으로 평균 별점이 3점에 달하는 아주 짠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 굉장히 거기 뭐라고 나오죠? 설명에? 지성파였던 것 같아요. 네, 점수를 굉장히 짜게 준다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 3점이 넘어가면 좀 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논의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캐릭터적인 부분이라던가 서사가 좋았지만 개연성 부분이나 아쉬웠던 점들이 있어서 스토리상으로는 3점, 그리고 연출적인 측면에서 0.5점이 더해졌죠. 네, 맞아요. 연출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씬들이 있었어요. 특히 하나 꼽자면은 동은과 보영이 기원에서 만나는 씬, 화양연화를 오마주한 씬이죠. 그런 것들처럼 우와 정말 이거는 연출을 되게 잘했잖아 라고 눈에 띄는 씬들이 몇 개 있었어서 별 반 개 더 얹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줄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지님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딱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피해자를 위로하는 복수의 칼춤, 판타지라 좋았고 판타지라 아쉬웠다입니다. 네, 저의 한 줄 평은 복수도 맡기면 낫다. 브라보 동은입니다. 여기까지 통합 16부작 더글로리 시즌2 리뷰를 3부작으로 마무리해보았는데요. 다음번에 또 더 재밌는 리뷰로 돌아올 테니까요. 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 오비였습니다. 안녕.